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12월 15일,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자, 어제 미국 증시,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것까지는 봤는데, 회복을 그래도 아랫꼬리는 좀 달고 마감이 됐네요.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.3%,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.14%, 거의 마이너스 2%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자기는 했는데, S&P 500은 마이너스 0.75%, 반도체는 마이너스 0.52%, 낙폭을 좀 줄여서 이제 마감한 거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죠. 일단 뭐 지표가 조금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굉장히 뭐 많이 나왔어요. 전년 대비해서는 9.6%, 전월 대비해서는 0.8% 굉장히 이제 급등한 그런 수치고, 뭐 예상은 한 9.2%, 예상도 좀 높았는데 예상보다도 이제 대폭 좀 상회를 한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 지표가 이렇게 이제 뭐 높게 나오면 당연히 뭐 좀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좀 여러 번 하지 않겠느냐, 이제 그런 우려감. 그래서 지금 뭐 테이퍼링을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3월에 이제 종료하는 거를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조금 인식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2회에서 3회, 뭐 2023년까지 해서 뭐 3, 4회 뭐 이렇게 범위를 좀 예상을 한다,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,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 9월 이후에나 좀 할 것 같다라는 뭐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너무, 만약에 이제 연준이 이런 물가 지표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, 그리고 뭐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도 연임이 된 이후로는 뭔가 좀 비둘기파가 아니라 이제 매둘기가 돼가지고, 그죠? 겉으로는 되게 온화한 것 같지만 매 발톱을 드러내고 있죠.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히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뭐 고용 상황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상이 1, 2회,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이제 물가만 보겠다 그러면 뭐 2, 3회 내년에 이렇게.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지금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최종 연구 결과에서 한 89% 정도 효과 있다,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, 그리고 오미크론에도 뭐 효과 있다.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것들이 뭐 우리바이오, 제일약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이제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, 그런 업체들이. 근데 뭐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인 종목이 우리바이오, 뭐 제일약품 이 정도. 워낙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뉴스 띄우고 이제 오르는 것들이 많아서, 우리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런 자리에서 많이 움직이기는 하거든요. 우리바이오, 뭐 제일약품. 그래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미국 전문가들 연준에서 내년 6월 뭐 금리 인상, 내후년 1.5%, 뭐 이거는 예상치니까 아직까지는.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조금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뭐 그거 한다라고 하죠. 뭐 방역에 대해서.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는 모임 인원을 조금 뭐 줄인다든지, 아니면은 이런 영업 시간을 좀 단축을 한다든지, 그 정도 할 것 같은데, 사회적 거리 두기 뭐 강화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또 코로나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일단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최근에 이제 뭐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, 일동제약, 뭐 대원제약,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만약에 뭐 영업시간 이제 제한까지 간다, 그러면 뭐 한국 F&B, 이런 식품 쪽까지. 그리고 뭐 택배 포장도 이제 봐야 되겠죠. 대형 포장, 뭐 태림 포장,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었던.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는 지수가 빠질 때 얘네들이 뭐 해지용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지수가 빠질 때는 항상 코로나 관련주부터 먼저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죠. 그래서 어제 이제 설명드렸었던 거 한 달 정도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네오이뮨텍, 뭐 매드팩토, 파맵신 등등등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에서는 이것도 약간 이제
좀 제약바이오 쪽이죠. 한미약품, 뭐 백혈병 신약 미국에서 이제 치료 효과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 좋아요. 임상시험 대표 연구자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부분인데 뭐 임상을 지금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했었고 다수의 환자에서 이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상태 완전 관해 반응을 이끌었다. 지속적인 반응을 유지했다고 이제 설명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중에 좀 뉴스를 붙여주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관련 종목은 뭐 한미약품, 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지금 한미약품도 여전히 뭐 추세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바닥을 이렇게 다진 자리여서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. 한미약품, 뭐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조금은 얘가 더 가벼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반복되는 내용이에요. 메타버스 NFT 띄운 두나무 글로벌 종합 거래 플랫폼이 될 거.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야놀자 관련해서 중복 재료가 좀 있어서 하나투자증권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여기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을 살짝 눌러주는 자리 좀 공략할 수 있겠죠. 하나투자증권. 그리고 다만 이제 뭐 두나무 이제 상장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은 뭐 계획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공존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. 다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들은 뭐 누구나 NFT로 이제 부동산. 그래서 NFT 부동산 쪽은 어제 설명드렸었죠. MBT, 한국토지신탁, 뭐 위메이드도 이제 카사 여기에 투자해 놓은 거.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전히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붙여주는 그런 이슈들이고 개별 이슈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거고 5G 쪽도 아직 좀 나온 내용이 없죠.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돌아가고 수급적으로 받쳐줘야지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로봇 쪽은 유진 로봇 그리고 LG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는 로보스타, 뭐 로보티즈 이렇게 뉴스가 좀 로봇 쪽도 지속적으로 뭔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삼성 이재용 대 뭐 LG 구강모 200조 시장에서 제대로 붙는다. 그래서 어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오후장에 살짝 움직이기는 했었죠. 아무튼 로봇 쪽에서 현재 그래도 자리를 잘 유지하고 수급적으로 탄탄한 게 이제 유진 로봇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새로운 이슈나 이런 것들은 없죠. 그래서 오늘도 뭐 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장중에 좀 붙여주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튀어나오면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장중 리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